자, ITQ 한글 2022년 1월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요. 페이지를 3개를 만드는 거였죠. 1페이지의 문제 1번과 2번을 풀 거고요. 그리고 2페이지의 문제 3번과 4번을 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는 물론 3페이지를 만들어서 1페이지하고 2페이지의 머리글과 그 다음에 쪽번호를 숨기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구역 나누는 거를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페이지는 구역을 나눠야지만 어때요? 우리 그 머리글하고 페이지 번호를 다르게 할 수 있고 편집 용지도 다르게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시험은 편집 용지는 다르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머리글 부분하고 바닥글 부분, 쪽번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글이 열려 있고요. 여러분들은 먼저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은 위쪽에 함초록 바탕체인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PT가 CPT인가를 보셔야 돼요. 기본값 우리 시험 문제 보면은 함초록 바탕에 10이라고 되어 있고요. 줄 간격이 16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보기 탭에 가셔서 제일 왼쪽에 쪽 윤곽 있죠. 얘가 없으면 화면이 이렇게 위에 붙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머리끝이나 이제 우리가 쪽번호도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불필요한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백 이런 것들도 내가 잘못했는지 확인을 하시려고 그런다면은 이 쪽 윤곽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렇게 여백 개념 있죠. 그리고 위쪽에 머리말 들어가는 부분이랑 여백 개념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보러 가실 때 반드시 보기 탭에서 쭉 윤곽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엔터 값이 있죠. 이 엔터 값은 그 쭉 윤곽 바로 옆에 보시면 문단 번호, 문단 부호에 체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체크를 풀면 안 보이거든요. 체크를 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그림도 체크가 풀려 있으면 그림 삽입을 했는데 그림이 안 보이고 이렇게 X자로 이렇게 보이는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이 그림도 보겠다라는 게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래쪽에 투명선은요. 표를 그렸을 때 표를 우리가 왼쪽과 오른쪽을 투명하게 하거든요. 그때 이 투명선을 체크를 해두면은 그 빨간색 상으로 해서 점선이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서 투명한지 안 한지 보실 때에도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필요한 것들은 체크를 해놓고 시작하시는 게 맞습니다. 요 정도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페이지 보기인데 여러분들 화면의 해상도에 따라 달라질 거고요. 모니터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위에 보면 화면을 계속 확대를 해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래쪽에 스크롤바가 이렇게 생겨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시험 보실 때 굉장히 불편하시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축소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이게 제가 쪽 맞춤으로 보면 한쪽을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글씨도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시험 보실 때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보기 형태도 모니터가 넓지 않다면 이 폭 맞춤을 해서 이 한 폭을 다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글씨가 너무 크거나 아래쪽도 잘 안 보이시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이너스나 플러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험 준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보기 형태는 시험 보기 전에 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건 준비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편집 용지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F7키를 딱 눌러서 A4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위쪽부터 가셔야 돼요. 위쪽 드래그 하셔야 됩니다. 이거 움직이실 때 탭키 누르시는 게 더 빠르세요. 그래서 위쪽이 10이었고요. 탭키 아래쪽이 10이었고요. 탭키 왼쪽은 11이었고요. 탭키 오른쪽은 11이었고요. 탭키 머릿말은 10이었고요. 탭키 그 다음에 꼬릿말도 10이었습니다. 탭키를 혹시 잘못 눌러서 제본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제본은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출판하실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제본은 0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자꾸 10, 10, 11, 11, 10, 10 하다가 제본까지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셨다가 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끝났으면 설정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편집 용지가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를 직접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문제의 첫 번째 화면을 제가 지금 했던 걸 잠깐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보여드리면 자, 보시면 이 부분이죠.
지금 제가 했던 게 여기 함초록 바탕에 10포인트, 검정, 줄간격 160, 양쪽 정렬. 이거는 기본값 되어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페이지를 구분하는데 1페이지는 기능평가 1인데 문제 번호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번하고 2번, 2페이지에 3번하고 4번을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 번호를 미리 만들어 놓고 우리는 3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할 거거든요. 입력을 하고 나서 저장 전송하는 것까지 하셔야 돼요. 서식은 좀 이따 바꾸더라도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점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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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뭐예요? 줄을 바꾼 거죠. 그죠? 이게 우리가 어떤 부분이 있어요? 이 문단 보호죠. 문단을 바꾼 거죠. 그래서 1번 문제를 여기다 풀겠다라는 거고요. 2점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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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여기다 풀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3번 문제는 2페이지에 풀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쓴다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엔터 누르시면 엔터만 누르면 문단이 바뀌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엔터 누르면 페이지가 바뀌거든요.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페이지는 쪽이잖아요.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쪽으로 가셔서 여기에 쪽 나누기라고 있죠. 제가 마우스 딱 대봤더니 거기에 컨트롤 엔터라고 써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요거를 이렇게 눌러도 되고 또는 컨트롤 키랑 엔터 누르셔도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2페이지가 되겠죠. 2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써야 되죠. 3번 문제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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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4번 문제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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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엔터 값은 뭐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서 뭐 2번 하시든 3번 하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인데요. 그 다음이 뭐냐면 세 번째 문서 작성 능력 평가거든요. 걔는 200점이요. 근데 그 200점은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그냥 페이지를 바꿔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글을 공부하시는 게 실력도 여러분들이 쌓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역 나누기 개념으로 갑니다. 그래서 구역 나누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1페이지하고 2페이지는 세로로 뽑고 3페이지만 가로로 뽑을 수도 있죠. 그래서 각각의 구역, 구역마다 다르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페이지만 머릿말하고 쪽번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겠다라는 그냥 개념으로 1페이지, 2페이지는 안 넣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편집 용지도 바꿀 수 있지만 우리 시험 문제는 바뀌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페이지는 아예 구역을 나눠서 사용을 하겠다. 그런 개념으로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쪽 나누기 했던 바로 그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구역 나누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딱 누르면 얘는 구역이 나눠졌어요. 근데 세 번째 페이지는 페이지 번호를 쓰지 않아요. 문제 번호를 쓰지 않아요. 페이지 번호가 아니라 문제 번호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5번 문제 이거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부터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가 구역이 어떻게 나눴는지를 알 수 있는지 보시려고 그러면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에 2구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2/2구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 부분이에요. 제가 마우스 갖고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 보이시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그럼 위 페이지를 한번 가보면 여기를 쿡 누르면 여기는 아래쪽에 보세요. 여기는 1구역이라고 써있죠. 1/2라는 얘기는요. 총 2구역 중 2개의 구역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구역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위로 다시 올라가 볼게요. 1페이지도요. 여기 보세요. 총 구역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1구역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세 번째 페이지까지 오시게 됩니다. 자, 세 번째 페이지는 여러분들이요, 입력을 하고 막 서식을 바꾸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선 제가, 그거는 제가 요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알려드리겠지만,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제가 민간, 공공, 데이터, 허브라고 되어 있고,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클릭을 해서 조건을 봤더니 궁서에 18 진하게 가운데 정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서 궁서 엔터 안 누르면 안 바뀝니다. 자, 18 엔터 그리고 진하게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딱 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엔터를 딱 누르고 나면 보통 우리가 제목하고 본문하고 이렇게 하나의 문단을 띄어쓰기 하죠.
자, 이게 지금 엔터 값이 굉장히 큰 거 보이실 거예요. 위에 있는 서식을 그대로 먹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엔터를 치고 제가 입력을 해보면 정렬도 가운데로 가 있죠. 그래서 이거 왜 가운데로 가 있지? 그냥 양쪽 누를게 라고 쓰시더라도 보세요. 공공 데이터 포털은 이렇게 공공기관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하면서 하나씩 서식을 바꾸시게 되면은 지금 입력했던 걸 전부 다 바꾸셔야 돼요. 본문도 다 하나하나 바꿔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페이지를 하실 때는 절대로 그죠? 중간에 서식 바꾸지 마시고요. 다 모든 걸 입력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식을 하나씩 바꾸는 걸로 하셔야 됩니다.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하시는 줄 알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또 물론 이 그 스타일을 기본값으로 되돌리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방금 했던 것들은 이 되돌리기가 있죠. 이 되돌리기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했던 거를 이렇게 돌려주게 되죠. 이렇게요. 그죠?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중간중간 바꾸겠지만 아직 궁수학과체가까지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바뀌어 놓을게요. 여러분이 입력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놓고 엔터 그리고 공공 데이터 포털은 거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공기관이 제가 한자하고 몇 개가 있어서 요거 또 하나 몇 개 좀 알려드릴게요. 요건 다음 시간에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취득하여 이렇게 해서 쭉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편집 용지랑 여러분들 구형을 나누고 그 다음에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입력하는 것까지의 된 내용입니다. 입력이 끝나고 나면 제가 또 세 번째 페이지 작성하는 거 영상으로 만들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